산타도 휴가가 필요하겠죠. 그동안 5거래일 연속 오르던 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일 직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재료가 없고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삼대지수는 거의 방향성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최근 귀금속 시장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금값과 은값은 연이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뉴욕 증시 마감상부터 확인해 보면 지난 금요일에 다우지수 0.04%, S&P 500 지수는 0.03%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주요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2% 이상 상승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1.4% 올라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횡보세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월가에서 엔비디아와 그룹 간의 이 라이선스 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회사 캔턴의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AI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 우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300를 유지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거래는 비싸지만 또 전략적이라면서 엔비디아가 AI 추론 시장에 맞는 전문칩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다만 호재는 많았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마시모와 특허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 미국 연방판사가 마시모의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 9와 또 울트라 2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등락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테슬라는 비상문 개폐 장치에 대한 논란으로 며칠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테슬라는 산타랠리 기간 동안 상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장 이후에 15번의 산타랠리 기간 동안 총 9번 하락했고요. 평균 하락률은 2.7%였습니다. 또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훈풍에 덩달아서 0.55% 올라갔고요. 반면에 메타와 버크셔 해서웨이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 잠시 쉬어갔지만 귀금속 시장에는 산타가 또 다녀갔습니다. 금가온 백금 등 원자재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금선물은 지난 금요일에 1.11% 상승하면서 이제 온스당 $4,550도 넘어섰고요. 은 가격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온스당 $77를 돌파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제재확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이 나이지리아 내 IS를 공습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귀금속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귀금속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금부터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이유로 금값이 2026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금의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건데요. 거래 플랫폼 IG 시장 분석가는 높은 부채 수준과 또 정책 불확실성, 또 약달러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은이 금보다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미 은은 이달에만 40%, 올해에만 150%가량 오르면서 금보다 더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 투자 전문가인 피터 크라우스는 은은 수요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스당 $300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는 3% 가까이 빠지면서 6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도 2% 넘게 내려갔습니다. 다만 주 초반에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두 유종 모두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주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거래일이 줄어들었고 또 큰 이벤트도 없었던 만큼 한 주 동안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소폭 내려가면서 이제 4.13%에서 마감이 됐고요. 2년물 금리도 소폭 빠지면서 3.48%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사이에 비트코인은 연말 산타랠리 없이 조용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주요 지표인 선물 미체결 약정이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레버리지 청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시세 지금 체크해보면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87,000달러대에서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1억 2,7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연말 연초 휴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장 영향을 줄 만한 제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30일에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이미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 분열이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이번 의사록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지표들로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와 또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침체되고 있지는 않다는 흐름이 재확인되면 시장은 현재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해가 되기 전에 S&P 500이 7,0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연말 장세 차분히 지켜보면서 신년 포트폴리오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